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박수홍 씨 친형 내외의 횡령 재판. 이제 끝이 보입니다. 거의 3년 정도 끌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곧 검찰이 구형을 할 거고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3년 만에 나오는 결과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 12월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피고인인 박수홍 씨 친형 내외와 더불어 박수홍 씨 측 변호인 노종원 변호사가 참석을 했죠. 이날 재판은 비교적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는데 그야말로 일부였습니다. 어떤 부분일지 보면은 연예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이건 앞서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관리비 인출 횡령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을지 실제로 이 재판에 참관을 했던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변호사비 부분이랑 네. 관리비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변호사비 부분은 예전에 계속 인정을 처음부터 했던 부분이고요. 네. 관리비는 이번에 새로 인정을 한 건데요. 네.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대납한 혐의에 대해서 초반에는 부인하다가 이거를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꼴에 네. 관리비를 횡령했다라는 걸 인정한 거기 때문에요. 61억 3천만 원의 전체 횡령 금액에 비추어 보면은 좀 굉장히 과소한 금액이죠. 총 횡령 금액, 의심되는 횡령 금액 중에서 인정한 부분이 얼마일까요? 노 변호사에 따르면 이 친형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매달 관리비 30만 원, 그리고 변호사비, 이걸 다 합친 금액은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인정한 횡령 혐의는 전체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의 극히 일부라고 했는데, 왜냐면 전체 횡령 금액은 지금 약 61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채 5%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마저도 형과 형수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횡령 혐의를 받고 있죠. 형은 앞서 인정한 내용들, 이거는 형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근데 형수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보면은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밝혔죠. 이 형수는 법인의 이름만 올려둔 거다. 이거는 나의 자의가 아니다. 남편이 했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 법인 돈으로 본인의 변호사비를 내게 된 것도 자의가 아니었고,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역시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다. 난 이름만 올렸을 뿐이다. 사실상 형수는 무죄를 주장한다는 게 노종원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자, 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유무죄를 다투는 거고, 또 하나는 양형을 다투는 겁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건 유죄냐 무죄, 나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근데 박수홍 씨 친형 같은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변호사비 횡령 부분, 관리비 횡령 부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극히 일부죠. 그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이 부분은 유죄, 죄를 인정한다, 이겁니다. 근데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노 변호사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죄를 주장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양형, 형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유무죄 재판, 양형을 따지는 재판. 형수 같은 경우는 아예 유무죄, 나는 죄가 없다는 거고, 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무죄를 주장하지만은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횡령, 이 부분은 인정, 즉 그 부분에 대한 양형을 다투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정원 변호사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형수의 변호사비도 네. 여기 그 법인 돈 횡령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관리는 이제 형인 박진홍 씨가 네. 전담했고, 본인은 이제 전업주부로서 가사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네. 내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전혀 모른다가 형수의 주된 변소 취지입니다. 이미 횡령을 어느 정도 인정한 형의 경우는 양형 관련된 어느 정도 형량을 두고 다투고, 형수는 네. 여전히 유무죄를 다툰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데 네. 61억이 넘는 금액의 횡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만 네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형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둘 다 거의 무죄를 다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보면 박수홍 씨의 친형은 구속이 됐었습니다. 구속 요건이 뭘까요?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입니다. 통상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구속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도주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형이 구속이 됐죠.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 법원이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고 증거 수집이 필요한데 구속을 하지 않으면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친형은 구속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속 시한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길었던 재판이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2020년 이미 이 사태를 인지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박수홍 씨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형과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가족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적잖이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2021년 3월입니다. 친형 내외가 박수홍의 돈 10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폭로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 직후 박수홍 씨가 입장을 냈어요. 그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지금 살펴보면 소속사와 문제 이전에 가족의 문제이기에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소속사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고 검찰이 2022년 10월 친형 내외를 기소했고 특히 형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고 1년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됐죠. 즉, 이 사태가 불거진 건 3년 전이고 2년 정도의 공방을 하고 결국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한 후에 1년 동안 재판을 이어온 겁니다. 자, 그럼 향후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공판기일은 1월 10일에 진행되게 돼 있고요. 네.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진 않는 한 다음에 재판을 마친다라고 재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피고인 신문이라 하면은 피고인인 형과 형수를 검사가 질문하고 그리고 변호인이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그리고 재판부에서 질문하면 또 바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예상 소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 재판이 종결되기 때문에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을 재판장이 지정하시게 되면서 일단은 1심 공판 절차는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일정입니다. 자, 즉 2024년 1월 10일 10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있습니다. 이 직후 검찰이 구형, 즉 어느 정도의 형을 구합니다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그 다음 공판, 즉 선고기일에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때는 형량이 줄어드는 편이죠.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왜냐면 3년 이상이 되면은요, 이때부터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얼만큼 구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번엔 특경법 사안이죠. 이 경우 사기, 범죄 이익이 5억 원이 넘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특경법인데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근데 50억 원이 넘을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박수홍 씨의 친형 어느 정도 규모의 혐의를 받고 있죠? 61억 정도입니다. 50억 원이 넘었죠. 만약에 재판부가 이 금액을 모두 횡령액으로 본다면 특경법상 50억 원이 넘어서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면 집행유예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박수홍 씨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 씨는 아직도 마음이 많이 다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8차 공판 때
박수홍 씨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두를 했고 이 자리에서 박수홍 씨에 대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수홍 씨와의 인터뷰를 통한 내용을 전해드렸었어. 박수홍 씨가 고아가 된 것 같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가족 간 분쟁이기 때문에 여전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일이어서 아직까지도 말을 많이 아끼고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많이 찾고 지금은 원래 본인의 방송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박수홍 씨의 목소리를 듣고 전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분명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1차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요, 박수홍 씨의 이 긴 싸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심경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때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목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